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뭐든지 파고 파야 직성이 풀리는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두더지. 오늘 유방암의 명의, 세계적인 명의이시죠? 백남선 교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방 질환의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 유방암의 세계적인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유방 전체를 드러내지 않은 절제술을 시작하신 분. 그렇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 저희 두더지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주 소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영광이죠. 예, 영광입니다. 예, 네, 파고 감사하고. 땅을 파고 왔습니다. 네. 두더지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올라갈까요? 파서. 네. 아니 이제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름을 두더지라고 짓긴 했는데요. 이제 그거에 걸맞게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네. 네, 쉽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방의 진짜 멍울 그 뭐 이런 거 석회화 도대체 이런 것들 유방암 진단 유방 촬영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제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 촬영하는 네. 게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안 해보시 여기 남자분들은 뭘. 아니 근데 사실은 단장님은 이 유방암을 평생 수술하고 진료하고 하셨지만 그 느낌은 모르실 것 같아요. 아, 느낌 알죠. 어떻게 아세요? 안 아이고, 해보셨는데. 참, 무슨 소리야. 진짜 싫어요. 아이고. 그 싫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환자들도 가끔 그런 거 이제 뭐라 영어로 좀 안 찍었으면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너무 아파요. 이제 네. 그걸 자세도 진짜 이상해. 형식상으로 이렇게 지그시 아니죠. 눌러서 네. 찍으면 카메라에 그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블러링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진단이 이게- 잘 안 되는군요. 이게 당연하죠. 이게 그래갖고 막- 천천히 가만히 있어봐요. 천천히 눌러서 꼭 눌러야 작은 미세 석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막 이렇게 그럼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 설명을 나는 빨리빨리 안 하면은 하고. 여성분들이 참는데 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음. 하루에 뭐 아.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70명 오전에 보고 점심도 못 먹고 왔는데 네. 하루 종일 할 때는 130, 40명, 150명을 봐요. 와. 그럼 나는 진찰을 하지만 그 찍는 사람이 한 4명쯤 있거든요. 영상학과에. 그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막 설명할 시간이 없이 이렇게 미리 옷 벗겨서 이렇게 대색을 콕 누르는데 사실은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찍어야 천천히 해야 되는가, 되나. 왜 이렇게 찍어야 되는 설명을 하면 아파도 참는데 이 어떤 성질 있는 분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병원 직원이냐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그시 꾹 눌러서 사진 찍지 않으면은 미세화가 보이지 않아요. 미세 석회. 그러니까 자세도 이상한데 빨리빨리 이렇게 엑스레이 찍듯이 착착 찍으면 되는데. 아니 착착하면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그러니까, 보이지. 그래서 그게 그러는구나. 꼭 필요하다는 지그시 겁니다. 눌러야 보이고 예. 보이고 아파도 하는 꼭 거예요.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말을 되겠네요. 하면은 훨씬 참을성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 엑스레이 그러니까 초음파로 못 보는 그런 것들이 또 엑스레이 옆구리 이런 데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이 엑스레이는 유방 촬영술은 미세 석회화를 보는 거고 물론 덩어리도 보이긴 하지만 이 초음파는 이게 거의 안 만져주는데 멍울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래서 가지가 꼭 다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요. 아니 근데 우리 왜 건강검진 가면은 그 유방 촬영만 필수로 들어가 있고 이 초음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하는데 그것까지 해줄 필요가 없죠. 아니, 돈을 많이 내면 해주지.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몰랐었던 게 네. 이제 선택을 뭐 하고 안 하고 그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게 이 치밀 유방이라고 이제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겠더라고요. 치밀 유방은 초음파까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그 아무리 방송을 해도 네. 관심이 없으면 그냥 뻘로 들어요. 뻘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꼭 유방 검진을 위해서는 네. 유방 촬영술 더하기 네. 초음파 검사를 둘 다가 해야 돼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도 찾지 못하는 경우는 MRI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까지 이제 해야지. 그걸 해야 해야지. 되고 백을 넣은 유방 성형 뭐 연예인들이 많이 네. 하잖아요. 유방 성형을 위해서 백을 넣은 사람은 MRI라는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네. 또 심지어 어떤 때는 막 옛날에는 유방 키우기 위해서 그 촛물을 녹여서 넣은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것 이럴 때문에 때는 부작용 생기고 파라핀. 그러죠. 파라핀. 그럴 때는 이제 페트 CT도 찍는 사람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하고 초음파는 꼭 있어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보형물을 넣었던 분들도 이걸 하다가 혹시 터질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아니 그 안 눌러도 터질 사람은 터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10년마다 바꿔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이 재질이 좋아서 그렇지는 않죠. 네. 아니 근데 치밀 유방이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치밀 유방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러니까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촬영술과 이 초음파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 치밀 유방 아닌 사람도 그 두 개 같이 다 해야 돼요? 아시아 사람은 네. 가슴이 작으면서 네. 치밀 유방이 많아요. 서양 사람은 네. 그냥 이렇게 그 지방이 많고 예, 예. 스크린이라고 그냥 할 때는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줘요. 그래도 초음파 안 해주지. 근데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많고 예, 우리나라 예. 사람도 이제 치밀 그럼 유방이 우리 많고 대만, 일본 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크지는 부드럽구나. 않고 예. 부드러운데 속에는 속의 허연 유선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하. 그래서 치밀 유방은 더 초음파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완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쪽 유두에 네. 네. 이 모유가 나오는 구멍이 몇 개쯤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개? 아니에요? 8개? 자기 건데도 모르잖아요. 결국은 한쪽에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 그걸 안 해봤지. 네. 지금 한쪽에 16개 내지 18개 구멍이 있어요. 아. 거기에 그 모유가 나오는 주머니가 다 있다고 방사선으로. 이게 그러니까 거기- 유선이 발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방사선.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있는데 누구든지. 그게 이렇게 늘어난 사람이 있고 안 늘어난 사람이 있다는 건데 발달된 거 뭐 똑같지 뭐. 그래요. 아니 그 16개에서 18개나 있구나. 그렇구나. 저 같은 생각 안 경우에는 해봤어. 저는 아이들 2명을 다 모유로 먹였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아이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먹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괜찮아 좀 났는데 둘째는 남자애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몸살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요. 거의 유관순 누나였어요. 젖꼭지가 다 그냥 헤어져가지고요. 걔가 먹기만 한 누나하고 상관 있어. 공은 당할 때 이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정말 풀었어야 되는데 뭐 안 풀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둘째 아이가 네.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 젖을 많이 먹어줬더만 모유를 많이 먹였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한 1년도 넘게 먹였어요. 이론적으로 하면은 36개월 이상 아, 모유를 먹어야 36개월 돼요? 이상. 아니 가면 먹여야 되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된다 해도 먹일 수가 없고 먹이면은 유방암이 안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은 깜짝 놀래요. 돌 지나고 나서도 모유 먹으면은 안 된다고 충치 생기고 뭐 입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다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유방암 쪽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36개월이면은 만으로 36개월이면 4살인데. 헬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10명 낳았어요. 맞아요. 10명. 당연히 그런 거 그리고 먹일 막내는 수 있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갔다 와갖고 엄마 엄마, 젖 그럼. 빨고 그랬어 진짜. 근데 저 전몸살
저도 되게 심했었는데 전 그때 전몸살을 너무 쉽게 넘어간 게 뭐였냐면 양배추였어요. 양배추 잎을 이렇게 한 장씩 떼가지고 그 잎을 이제 그 이렇게 브레이저 속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 대요. 쓰게 하면 아예가 안 빨지. 아하. 쓰게 하면. 그 양배추를 깔면 써져요? 아니야 쓴 게 아니고 전몸살이 싹 줄어들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여- 한의사인가 뭐. 아니 그 아니 나 경험담인데 진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췌장암인데 숟가루 먹고 낫다는 사람 그 경험이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경험을 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은 100% 중에서 그 95%가 다 동의를 하고 경험을 했어야 과학이고 네. 5%는 기적이지. 기적. 그러니까 무슨 뭐 먹고 나왔다 먹고 나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무시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과학이 아니지.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갱년기 이렇게 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제 처방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갱년기를 좀 쉽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유방암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옛날만큼 잘 안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러니까 폐경 믿을 만한 이후에 과학인가요? 여성 호르몬제는 지금 요즘에는 많이 말씀하신- 안 쓴다. 왜냐면은- 과학이에요, 과학 그거는? 당연하지. 그게 미국 아마케하고 미국 간호사들이 한 16,000명이 이렇게 그 임상 검사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쪽은 여성 호르몬을 주고 한쪽은 똑같이 생겼지만 여성 호르몬이 아닌 걸 줬어요. 네, 다른 약을. 그랬더니 호르몬제를 준 사람은 폐경 증상이 뭐 거의 없겠죠. 없지. 네. 없지. 응?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좀 늦게 생기고. 네. 근데 문제가 뭐냐? 호르몬제를 준 사람은 유방암 위험이 26%가 높아진다. 26%. 아까 내가 과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5%가 넘는 것은 이게 자기가 그냥 뭐 나는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 죽을래 하면 할 수 없지만 의사로서는 과학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나운서처럼 혹은 무슨 탤런트처럼 꼭 이게 잠도 좀 잘 자고 얼굴도 좀 촉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잠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 호르몬이 떨어지면 잠 잘 못 자거든요. 이런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이 여성 호르몬을 주는데 대신 그 양을 조금만 주고 0.65mg 줘요. 그 다음에는 5년 이상 주면 안 되고 계속 주되 꼭 1년에 한 번씩 암이 검사해야 생기는가 되고. 검사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는 확실한 과학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 처방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갱년기 증상이 심하면 또 너무 그렇게 잠못 고통스럽게 자고, 잊지 말고 좀 처방 받아라 이렇게 막 얘기를 예, 하긴 어느 하는데. 정도 처방을 받지만 유방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26% 그래서 정도 높다니.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좀 잠도 자고 저거 화끈거리는 것도 덜 없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런 데서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성욕도 생기고.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 질이 마르거든요. 이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그러면은 호르몬제를 쓰면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안 쓰면 그런 증상이 네. 있는데 어떻게 어떤 거를 해야 선택할 됐습니까? 거냐.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좋은 약이 나왔어요? 좋은 약 대체법이 있지. 아. 그게 뭐냐면은 네, 네. 눈이 막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러네. 빨리 그게 말씀해 이제- 주세요. 지금 그 즈음이거든요. 우리 김영숙 씨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위험성이 적으면서 그런 폐경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에요. 콩, 그렇지. 콩. 네, 이소플라본. 석류? 네. 공부 많이 하셨네. 그렇죠. 식품 알기는- 전문가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아마씨. 네. 미국 같은 데는 블랙호시라고 승마. 석류.
그건 석류 아까 아까 조금 말했잖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린 자두 같은 거. 뭐 자두는 뭐 네. 어쨌든 이런 게 미국에서도 그런 걸 줘요. 예, 그래서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너트류. 네, 너트류. 아 근데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 제와 그렇게 식품으로서 먹는 이 식물,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대체제와 완전 다른 거예요? 공통점도 있지만 위험성이 다르고 네. 폐경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는 것들은 유방암이 걸릴 위험률이 훨씬 훨씬 낮고 오히려 예방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성 호르몬을 좀 우리가 어느 얻을 수 정도, 있는 그럼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꼭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이제 두부, 응? 또 청국장, 그럼. 낫또 이제 이런 그럼. 거를 달고 이제 살고 네. 석류. 네. 근데 가스가 많이 생성될 것 같기도 한데 꼭 어이.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가스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연동 장에 상자 연동 운동을 이렇게 네. 해줘서 해주시겠네. 변비 예방에도 좋고. 어쨌든 오늘 백남선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백 교수님의 그 핑크 리본을 보니까 문득 그 핑크 리본 운동 시작된 게 떠오르네요. 그 미국에서 이제 1990년도 했는데 우리는 제가 한국 유방암학 회장 할 때 네. 그 2001년도에 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걸 차고 다니면 네. 늘 차고 다니거든요. 세계를 다녀도 네.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상식이 있으면 유방암에 관련된 사람인가 네, 네, 보다 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요새는 세월호 빠질 왜 의사 선생님 데리고 맞아. 아. 세월호는 노란색인데. 그렇지. 네. 그거는 완전 틀리지. 네. 근데 이게 핑크 리본 운동이 정확하게 뭐예요? 그 옛날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네. 뉴욕에서 1990년대에 유방암 환자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 네. 이게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면 네. 그도 또 외로움이라든지 나만 암 환자인 거 그러니까 응원해주는 서로 또 연대감을 갖고 서로 아.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아. 근데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게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화장품 장사들이 다 여성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뭔가 좀 컨트리뷰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네네. 그 수전 코맨이라는. 네. 그래서 아니 당신애들 여자 때문에 돈 벌었는데 좀 공헌 좀 하라. 네, 그랬더니만 아이디어가 뭐냐? 네.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뭐 공통된 뭐 이렇게 네, 배지도 하나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닐로 체향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캡 없고 네, 옆으로 네, 네. 그걸 바이저라고 하거든. 네네. 선바이저. 이거, 선바이저. 네. 오케이 잘하시네. 네. 칭찬. 외국에서 이것을 하나씩 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그 핑크 리본 운동이 시작돼서 네. 이것의 결국 의미는 여성 유방암을 알자. 네. 다 알자. 그래야 관심을 갖지. 네. 그래서 요새는 여기서 통 못했지만 한 3, 4년 전만까지만 해도 10월 달 되면 우리는 저 남산타워를 그 일루미네이션 그 빛을 핑크빛으로 바꾸고 네. 그때 뭐 또 그게 안 될 때는 네. 시청을 핑크빛으로 아.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때 날짜를 정해서 네. 뭐 블란스는 에펠탑을 비추고 네. 동경은 도쿄타워를 비추고 네. 이렇게 해서 10월이 그 핑크 리본 캠페인 달이에요. 아. 우리나라도 칼 스튜어디스 무슨 백화점의 여성들한테 다 그렇게 이걸 논아주고 네. 그랬어요. 저도 방송에서 이 핑크 리본 캠페인 할 때 백남선 교수님과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저 여성 골프 대회 할 때도 네. 네. 핑크 리본 배지를 달고 아. 이렇게 스폰서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아니,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하죠. 유방암의 그 완치율이 90 그 2% 2%. 5년 생존, 네. 10년 생존율이 84%. 그럼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세계 탑이라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유방암 치료받으러 와요. 아.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 아랍, 오히려. 러시아 그러면요. 이 심지어 파라과이 우리 지금 이대여 상암병원 보니까 60개국에서 와요. 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더 많아졌을 텐데. 아 당연하죠. 근데 그래도 일구가 있어도 여기 와서 2주 격리하고 수술 받는 수술 받고 예. 네. 그렇게까지도 하는군요. 살아야지.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방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본인 충격이 크고 또 걱정도 많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열심히 치료하면 얼마든지 아니, 또 그럼요. 극복할 수 그러니까 있겠다.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옛날에 암 걸리면은 암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죽음.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네.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맞아요. 네, 한국은 진짜 의료 천국이에요. 맞아요. 아니 어디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그냥 뭐 2만 몇천 원 주고 만날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 2, 3개월 걸리고 뭐 캐나다 이런 데 캐나다는 말도 못하게 오래 걸려요. 거기는 이제 돈도 안 내니까 뭐 많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응급실에 가도 시간이 딱 의사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인계받고 가요. 이게 한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료 혜택에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 이게 한국이 이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에 이건 네. 자, 그러면 유방의 그 석회화 있잖아요. 이 석회화가 있으면은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아니 그 모양에 따라서도 틀리고 네. 집중도에 따라서 집중도에 따라서. 이게 작은 분필가루 같은 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암이 될 확률이 많고 암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군데군데 있으면은 그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도 검사는 해야 되죠. Of course, 물론이죠. 하여튼 어쨌든 그 검사를 나라에서 정한 거는 꼭 지켜서 해야 되겠네요. 그 나라에서 해준 건 혜택인데 안 그러게요. 하면 바보 아니에요? 아니 유방암에 대해서 이렇게 막 궁금한 게 머릿속에 막 더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네. 됐으니까 다음으로 네, 가서 더 다음에서 깊이 좀 오케이. 여쭤볼게요. 다음번 회차에서는 진짜 유방암에 대해서 아주 그냥 더 깊이. 완전히 파보도록 하죠. 네. 네. 보세요. 네, 백남선 파보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파보겠습니다.